뇌하체 후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체 후엽은 여기 이제 브레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피튜어터리 그랜드, 즉 뇌하체가 요 위에 뭐 어디에 그 시상하부, 이제 위쪽이 시상이고 이쪽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와 시상과 시상하부를 우리가 디엔세팔론이라고 이랬었고 간뇌라고 이랬었죠. 그래서 요 그 하이포셀라무스 시상하부의 줄기에 하나의 어떤 그 말한장 모양의 그러한 형태의 그 내분비 기관이 그 뇌하수체라고 이랬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하이포셀라무스가 있고 거기에 많은 신경세포들 뉴런이 있어요. 뉴런에서 뇌하체 후엽 호르몬, 우리가 오늘 배울 뇌하체 후엽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과 그리고 옥시토신도 분비하고 뇌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를 릴리징 호르몬 그리고 이니비팅 호르몬도 여기서 이제 분비를 해서 전엽에서 뇌하체 문맥계를 따라서 전엽에서 우리가 6가지, 7가지의 LH부터 FSH, TSH, 그로스 호르몬, POMC 등 그러한 것들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뇌하체 후엽에서는 셀 바디, 그 신경세포의 셀 바디에서 이러한 항인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것이 엑손을 따라서 쭉 엑소널 트랜스포테이션 엑스터널 축삭 수송을 통해서 뇌하체 후엽에 이르게 되죠. 그럼 이 안에는 이제 베스클 안에 저장되어져 있다가 여기에서 뇌하체 후엽 호르몬인 항인 호르몬과 그리고 그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이 앞쪽은 그 라트게 파우치라는 구강에서 유래된 그 조직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뇌하체 후엽 같은 경우는 하이포셀 시상 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그 피튜어터리 그랜드 뇌하수체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 쌀 바디가 이 뇌하체 후엽 호르몬의 원래 생산 부위는 하이포셀라무스, 시상하부에 생성이 되어서 엑소널 트랜스포테이션을 과정을 거쳐서 이 뇌하체 후엽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 캐피러리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류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하체 후엽을 우리가 뉴로 하이포피시스 신경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경 뇌하수체는 메디안 에미넌스, 이 메디안 에미넌스라는 것은 밑에 부위, 그러니까 시상하부 하이포셀라무스의 밑에 부위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줄기 부위 스템, 영어 한문으로는 경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스템, 줄기 부위. 그래서 여기에서 엑손이 들어오고 요거를 우리가 인펀디블라 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드 줄기. 그래서 뒤쪽에는 요게 엑손이고 앞쪽에는 뭐겠어요? 그 뇌하수체 문맥계죠. 혈관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줄기 모양, 목 모양. 우리 여러분 목 좁은 목처럼.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인펀디블라, 누드 프로세스, 누드 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메디안 에미넌스와 인펀디블라 스템 그리고 인펀디블라 프로세스, 정중윤기, 누드 줄기, 누드 돌기 이것을 우리가 뉴로 하이포피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세 부위. 그리고 그 셀 바디,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이제 하이포셀라무스에 있는데 그 하이포셀라무스에는 두 부위에 있어요. 앞쪽, 요쪽이 이제 눈 쪽이거든요. 옵틱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아이 쪽으로 앞에 있는 것을 슈프라 옵틱 뉴클레어스. 뉴클레어스는 신경세포체, 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CNS는 뉴클레어스, 뉴클레아이 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슈프라 옵틱 뉴클레아이. 그래서 시각로 위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에 이쪽에 이제 3뇌실이 있죠. 3뇌실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신경 셀바디의 합체를 우리가 파라페로벤트리큘라 뉴클레어스
뇌실엽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혹은 뭐 방실핵이라고 해요. 그 부위에서 항인 호르몬, 특히 이제 앞쪽에 그 슈프라옵틱 뉴클레어스는 항인 호르몬이 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어스, 방실 주위 핵에서는 옥시토신이 이제 주로 이제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인 호르몬과 옥시토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작은 세포, 파비셀루라, 메가노셀루라, 뭐 작은 신경세포, 큰 신경세포, 여기에서 뇌하체 후엽 호르몬인 항인 호르몬 혹은 바스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성된 것들은 그 나중에 엑소널 트랜스포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인펀디블라 프로세스를 지나서 인펀디블라 스템을 지나서 인펀디블라 프로세스에 여기에 이제 베스클에 저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머리 뒷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한다면 요게 요쪽으로 가고 요건 요쪽으로 온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셀 바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그노셀루라 혹은 뭐 그 작은 세포들 있죠. 그러한 세포에 있는 앞쪽에서는 슈프라옵틱 SON, 그리고 뒤쪽에는 파라벤트큘러 뉴클레어스에 있는 파비셀루라 혹은 뭐 메가노셀루라 셀에서 옥시토신과 바스프레신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셀바디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엑소널 트랜스포터 과정을 거쳐서 엑손 터미널에서 스토어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바스프레신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바스프레신의 프로호르몬이죠. 그리고 나서 시그널 펩타이드가 잘려 나가고, 그리고 나서 골지체를 과정을 거치면서 소포 안에 저장이 되죠.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서피신, 그래서 바스프레신, 뉴럴 펩타이드, GP는 뭐예요? 글라이코프로테인, 뭐 이러한 것들이 생성이 되어서 엑소널 트랜스포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베스클 안에서 뭐 바스프레신과 NPH는 뭔가요? 펩타이드, 뉴로피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칼슘 의존성으로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은 어디에? 멤브레인에 의해서 그 경계되어진 그런 거, 과립 안에 저장되어 있고, 하이포피시얼 트랙을 따라서 어떤 그런 그래서 칼슘 커런트, 칼슘 의존성으로 이제 분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 뉴로피신이라는 그러한 그 단백질이 펩타이드가 이제 안에 있는데, 그 뉴로피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뉴로피신 1과 그리고 항인 호르몬 같은 경우는 뉴로피신 2가 요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펩타이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요게 그 옥시토신이 저장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항인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건지 실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호르몬의 그 분비를 보게 되면 이 뇌하체 후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안타이 다이우레틱 호르몬 혹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스프레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스프레신. 그래서 얘는 9개 펩타이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바스프레신이고 요게 이제 옥시토신인데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까지 9개의 아미노 액시드 중에 여기 보면 3번째 아이소류신이 되어 있고, 옥시토신은 바스프레신 같은 페닐알라닌, 그리고 8번째가 류신, 아르기닌. 요 2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얘네들이 어떤 작용이 약간 일부 이제 뭐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기도 있죠. 그래서 요 9개의 그 아미노 액시드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인데, 먼저 항인 호르몬, 그래서 안타이 다이우레틱 호르몬 ADH 혹은 뭐 바소프레신인데, 이 바소프레신은 뭐예요? 의가 의미하듯 바소, 혈관을 프레신, 수축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레날 액션, 신장에 대해서는 수분의 제흡수, 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게요. 수분의 제흡수. 그리고 또한 요게 보면 이제 글로메룰라, 그 신장에 있는 사구체인데, 사구체의
그 어떤 소독맥, 그 이페런트, 어페런트, 그 수입 소독맥이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필터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출 소독맥을 통해서 이제 그 사구체를 벗어나게 되죠. 그럼 중간에 요 어페런트와 이페런트, 아테리올 사이에 있는 작은 어떠한 그런 그 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메센기얼 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뭔가요? 이게 혈관 주위 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혈관 간막 세포.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제 수축에 의해서 글로레이션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여기로 이제 필트레이션 되는 게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중에 수분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뭐 수분의 제흡수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 세뇨관에 나중에 보면 수집관과 원의 세뇨가 있는데 이쪽에서 주는 이제 수분의 제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니까 혈류 중에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인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테리올라 컨스트릭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지오텐신 2와 같이 소독맥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드레날 피튜어트리 엑시스 있었잖아요. 하이포피시얼 하이포셀라머스 피튜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 특히 CRH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그러니까 하이포셀라머스 시상하부에서 CRH의 작용을 스티뮬레이션을 해줌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ACTH 분비를 촉진시키고, ACTH는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요 항인 호르몬이 CRH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ACTH를 자극시키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인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나 간장에서 삼투압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만약에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항인 호르몬의 작용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리고 심방에 있는 볼륨 리셉터,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심방에 보게 되면 그 심방에 있죠. 심실 말고 심방에 있는데 그 볼륨 리셉터가 작용을 통해서 이 항인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페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도 항인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 작용 기작을 보게 되면 바소프레신 타입 1A 리셉터 같은 경우는 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바소프레신 타입 2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G알파S,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항인 호르몬의 어떤 그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 주요한 팩터가 바소프레신 타입 2 수용체죠.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개의 아미노 액시드 중에 7개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액티비티가 일부 항인 호르몬과 오버래핑이 돼요. 중복이 되죠. 그리고 주된 작용 같은 경우는 자궁의 수축, 그래서 자궁근층에 작용을 해서 자궁 수축, 그리고 유즙 분비, 그리고 그 유선의 그 상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유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아까 오버래핑 된다고 했지만 소듐의 리텐션, 소듐이 혈류 중에 이제 그 보존시키고, 그리고 어떤 항이뇨 작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어디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로메르라고, 그리고 근의 세뇨관, 그리고 원의 세뇨관, 그리고 뒤쪽에 수집관이 있는데 주로 원의 세뇨관과 수집관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제흡수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여기 있어요. 바소프레신 타입 2라 했었죠. 바소프레신 타입 1A 같은 경우는 아테리얼 컨스트릭션, 그 소독맥의 수축인데, 요것은 GS 결합된 수용체. 그렇기 때문에 아데닐 사이클레이스의 작용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 생성을 촉진시켜요. 그럼 사이클릭 AMP는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 PKA를 활성화시키고, PKA는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냐면, 보게 되면 요 부위에 뭐가 있냐면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쿠아포린 타입 2.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냐면 요게
요쪽이죠, 요쪽. 그래서 요 뒤쪽은 요게 이제 요 뒤쪽이고, 이제 혈관, 모세혈관 쪽이고, 요 앞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쿠아포린이 여기에 이제 그 수집관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수집관. 여기가 보면은 유린이 이제 가는, 요가 나가는 그 저기죠. 그러니까 요를 통해서 쭉 나가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아쿠아포린 같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멤브레인을 6번 관통하는 포어, 워터 채널이에요, 워터 채널. 물 채널이에요, 물 채널. 혹은 뭐 포어, 그죠? 어떤 관계.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수분이 이렇게 재흡수가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관에 이렇게 있다가 요게 계속 사이클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와서 있고, 또 이게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고. 근데 아쿠아포린이 요관에 존재해야만 수분의 재흡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세포질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거는 아쿠아포린으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PK의 어댑터 프로테인 등의 작용을 통해서 이 아쿠아포린이 요 세포막에서 안으로 그 엔도사이토시스 된 것을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멤브레인의 요 컬렉팅 튜블에 요 멤브레인으로 자꾸 보내주는 작용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분이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ADH 호르몬이 수분의 재흡수를 통해서 요량은 감소시키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캐필러리를 통해서 혈장량, 그 세포 외액의 양을 증가시키는 항이뇨작용을 하는 것입니다.